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리스크 리포트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전례 없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를 즉각 회복시키기보다는 국가 붕괴를 막기 위한 어떤 군부를 파트너로 인정한 선택이다라고 타임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기사, 어떻게 지금 이 위기를 수습하는가, 그 관련된 기사 한번 영어로 읽어보겠는데요. 자, 먼저 두 줄 요약을 한번 해보면, 트럼프가 지금 베네수엘라를 전격 공격해서 지금 대통령을 납치를 했고, 또 대통령 마두로를 체포했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러시아의 그런 어떤 방공망, 이런 무기를 수입해서 베네수엘라가 사용했는데, 이런 걸 다 무력화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미국의 어떤 군사력의 우위를 또 알려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군부가 반발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어떤 사전에 조율된 약속 대련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해요, 타임즈에서는. 그래서 어떤 급격한 혼란을 피하고 어떤 체제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지금 전개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미국은 야권이 아닌 군부 기반의 어떤 과도 정부를 세우면서 당분간 서로 인정하면서 안정적인 그런 민주주의를 즉각 회복하기보다는 또 자유와 공정, 선거를 조건으로 또 석유 제재를 완화하는 이런 삼박자를 다 차지하는, 또 국제 지원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그런 미국의 선택이었다라고 타임즈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이 어떤 장기 주둔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이라크라든가 아프가니스탄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어떤 문제만 관리한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했다는 것이죠. 과거의 민주당 정부에서는 어떤 민주주의를 회복,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트럼프 정부는 일단 문제만 관리하고 해결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민주적인 이상보다는 베네수엘라 어떤 그 안정과 또 석유, 난민 통제, 이 세 박자를 잡았다라고 타임즈에서는 평가하고 있어요.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안정, 석유 문제 해결, 난민 통제. 난민이 뭐 800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타임즈에서는 이 사람들을 플레이어란 말을 썼어요. 플레이어. 자, 플레이어란 말은 선수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정치적인 행위자로 이분들이 800만이 들어오게 되면은 거의 25%라고 합니다. 베네수엘라 인구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런 걸로 너무나 못 살다 보니까 주변 국가 콜롬비아라든가 옆에 나라들로 이제 갔었잖아요. 뭐 에콰도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반군부 또 반기존 체제 입장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 정치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타임즈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기사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의 스트라이크 on 베네수엘라. 자, 베네수엘라에 스트라이크를 했죠. 타격을 했고, The arrest of President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의 와이프를 이제 체포를 했는데, by 누구에 의해서? US 스페셜 포스, 미국의 델타 포스라고 하는 특별 군인이었죠. 군. 이런 것들이 충격을 줬다는 거죠. 거버먼트, 정부를, around the world, 전 세계. 그러니까 마두로 대통령을, 그 대통령을 생포했다는 것이 엄청난 충격을 줬다는 것이죠. 각국 정부. 특별히 이제 북한의 김정은 그 위원장이 더 충격을 받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농담을 많이 했었죠. 자, observer in the US, Europe, China, Russia and elsewhere. 그래서 그 밖에 다른 국가들의 observer들, 관찰자들은 be left to, 남겨졌다는 거예요. to wonder, 의아했다는 거예요. wonder, 호기심을 가졌다. What Trump bold use of force. 이런 트럼프의 bold, 대담한 군사력의 사용이 might mean, 어쩌면 의미하는 것이죠. 다른 country, 국가들에게 어떤 걸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wonder, 의아함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은 자국 중심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깨진 거잖아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콜롬비아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쿠바라든가 또 이란이라든가 심지어는 멕시코와 덴마크. 자, 덴마크가 왜 뜬금없이 나왔는가를 이미 언론에서 많이 나왔죠. 덴마크의 땅이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그린란드였죠. 그래서 이 그린란드가 이제 되었던 것은 1814년도에 키엘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나폴레옹 전쟁 패전 후에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영토 분할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덴마크와 이 당시 노르웨이 왕국이 이제 해체가 되면서
이 그린란드란 땅이 어떻게 보면은 아시다시피 덴마크 하면 뭡니까? 이 지도를 보시면 덴마크 쪽이 어떻게 되면은 노르웨이 옆에 이제 덴마크가 있는데 이 덴마크가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코펜하겐 덴마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덴마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바이킹의 원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킹들이 배를 타고 뭐 아이슬란드도 지배를 하게 됐고 배를 타고 더 멀리 가니까 이제 덴마크의 영토인 그린란드까지 쉽게 말하면 그 아일랜드 옆에 있는 그린란드까지 그 바이킹족들이 지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바이킹족들의 유산이 있는 곳이 있다 보니 그 뿌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린란드의 뿌리가 먼저 이제 바이킹들이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주도권을 좀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영국의 기준이 바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기준이 여기가 그리니치 천문대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쪽이 바로 이쪽이다 보니까 미국과 캐나다, 그다음에 이쪽 아크틱 오션하고 요즘 북극해 이쪽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우리 땅이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그 그리니치 자오선 영국의 그 그리니치 천문대 기준을 해가지고 서쪽이라는 것이 웨스턴 헤미스피어라고 해가지고 이 그린란드라는 그 땅이 전 세계 그 노스 어틀란틱에서는 가장 큰 섬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캐나다라든가 미국과 이런 미국 북미 대륙의 입장에서 보면 그 가까운 지역이라는 것이고 이쪽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영토라는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쪽은 웨스턴 헤미스피어는 미국의 땅이다 이런 입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더욱더 그린란드를 뭐 병합하겠다 이런 트럼프의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 이런 북미판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워싱턴 DC하고요 그린란드가 3,200km 한 2,000마일 코펜하겐 덴마크와 관계는 3,500km 즉 2,200마일 더 멀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워싱턴 DC하고 그린란드가 더 가까워요. 덴마크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이 덴마크의 미국의 군사 기지도 있고 하니까 이미 관리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병합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의 중간 선거를 위해서 미국의 그 트럼프가 어떤 국내 정치 문제를 물가가 높으니까 이런 문제를 외곽으로 이렇게 던짐으로써 그린란드 병합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린란드가 희귀광물, 히토류라든가 그 다음에 신항로 개발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 잠재력이 앞으로 크잖아요. 이 얼음이 녹으면서 항로가 개발되면서 지금 강대국들이 주목하고 있고 또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군사기지가 이미 있지만 어떤 그런 포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또 러시아가 만약에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요 이 그린란드를 지나서 오게 되거든요. 미국 때릴 때 러시아하고 만약에 상황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린란드라는 곳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미사일을 쐈을 때 미국으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요충지다. 그래서 지금 덴마크에 병합선이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 더 가깝다.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는 계속 그린란드를 병합하려고 하는 속내를 비추고 있는 입장에 있고 이쪽 서방구는 다 미국의 어떤 관할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느낌을 일단 가지시면 역사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 보면 리드란 말이 있는데 영어로 하면 읽다 뜻이지만 타임즈에서는요 그린란드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덴마크도 심지어는 이게 뭐지? 이런 어떤 의아함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특히 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면서 이걸 보는 멕시코라든가 그린란드에 있는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이란, 쿠바 또는 그 옆 나라인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이 이게 뭐지? 우리도 그런 문제가 생기겠네? 라고 벌벌 떨고 있는 입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but what about Venezuela itself? 그렇다면 베네수엘라 그 자체는 어떠냐는 것이죠. 자, what do the strike? 그렇게 공격과 arrest, 체포, and the trial은 재판에 지금 세웠다고 하잖아요, 뉴욕에. 베네수엘라의 프레지던트를 세웠다는 거. 그것은 의미한다. For that country future. 그 베네수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What mean? 자, 베네수엘라의 그런 military, it mattered that Maduro Vice President Delcy Rodriguez. 자, 지금 베네수엘라의 부통령이 바로 그 여자인데요. 로드리게즈라고 하는 혁명군의 딸이라고 하죠. 자, 그분이 지금 부통령으로서 입장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는 반대 성명을 했고 항전하겠다 했는데
하루아침에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분이 바로 스웨어의 과거가 되겠죠. 스웨어, 맹세했다. 그러니까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베네수엘라 어떤 내부에 있는 군과 그 경찰, 정보라인 인사들과 미국이 주도를 해서 협조를 함으로써 군사와 타협하다 보니까 이제 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앞으로 선거를 관리하는 임시 대통령으로 지금 선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with the backing, 누구의 후원? 바로 그 컨트리의 디펜스, 국방부와 인테리어, 내무부 장관.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국방부 장관과 쉽게 말하면 내무부 장관이 협조를 얻어서 지금 부통령이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시그널, 이것의 시그널은 컨티뉴어티, 그렇죠. 지속성, 연속성. 마두로 대통령 이후에 그런 갑작스러운 혼란보다는 그 컨티뉴어티, 연속성의 시그널이었는데 그것은 워싱턴 has accepted, 그러니까 미국이 워싱턴이 이제 받아들였던 그런 연속성의 어떤 인정의 의미에서 어떤 군사적인 그런 내부의 그 인사들과 협조를 미국이 함으로써 지금 부통령의 승계가 이루어졌다. 자, 처음에는요, 또 굿뉴스, 먼저 굿뉴스부터 말한다면, 앨리스트, 적어도, for those who, 어떤 사람들입니까? fear, 두려워했죠. 마두로의 이런 캡처. 자, 마두로 대통령을 이렇게 좀 잡아서 납치했다는 것이 create a power vacuum, 권력의 공백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겠죠. 근데 그 공백이라는 것은 that can be filled only with violence. 그렇죠. 오직 폭력으로서만이 권력의 공백이 채워지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군사 어떤 구테타라든가 이런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apparent ease with, 그런데 명백하게 편하게 됐던 것은 뭐냐면 which US soldier, 미국의 군인들은 found and arrested Maduro reflect on inside job. 그렇죠. 근데 공격했을 때 그런 처참하게 그런 군부의 어떤 미사일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있었고 알고 나서는 마두로 대통령을 붙잡았는데 누군가가 협조했으니까 그렇게 쉽게 잡죠. 그래서 이런 것은 리플렉트, 뭘 반영하는 거냐면 인사이드 잡이죠. 안쪽에, 즉 베네수엘라 안쪽에 내부자들의 어떤 잡,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사이드 잡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군부와 미리 사전에 조율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잡힌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자, 하나의 그 coordinated in advance. 그래서 미리 이렇게 coordinated, 어떻게 보면 조율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between the Trump administration, 트럼프 행정부와 베네수엘라의 밀리터리, 군부와의 사전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잡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 대련이었다. 이렇게 지금 타임즈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그런 사전 조율을 통해서 취임 선서를 하게 되었고, 어떤 연속성의 컨티뉴어티, 연속성을, 지속성을 이제 담보를 해가지고, 쿠데타도 아니고, 혁명도 아닌 어떤 관리형 어떤 그런 전환으로 됐기 때문에 무난하게 지금 갔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로드리게스라는 그 분은 여자분입니다. 이분인데, 원래는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부통령으로서 혁명군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평가로 의하면 2018년도에 부통령으로 임명됐는데, 이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이분 원래 이제 중앙대학교 교수라고 합니다. 좌익 게릴라 지도자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게릴라 지도자였는데 그 이후로 이제 냉혹한 실세로 평가됐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그의 부친 호르게노 안토니오 로드리게스가 70년대 좌익 게릴라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미국인 사업가 납치 사건으로 체포돼가지고 구금 중에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나이가 7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드리게스에게 이는 무장투쟁과 이념적 순교, 반제국주의 서사로 각인된 사건이 되면서 혁명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다,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두로 정권에서는 이 여자를 이제 젊고 용감한 순교자의 딸이자 혁명가라고 치켜 세우면서 자기의 이제 부통령 파트너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임이 두터웠을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부 장관, 외무장관, 재헌의회 의장, 그다음에 재무장관, 석유장관을 겸직하면서 차베스주의 체제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CNN에 따르면 대통령의 전폭적 신임을 받아온 매우 유능한 권력 운영자였으며 군과 행정부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평가했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야권에서는
명품을 즐기는 그의 사치스러운 이미지가 극심한 민생 위기와 괴리되어 있다. 이런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 마두로 정권 이후에 약 80%가 위축됐고요. 800만 이상이 그래서 해외로 다 도망갔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800만 명이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플레이 역할을 한다라고 타임즈에서는 설명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자, 노어는 and not이니까 부정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어는 부사니까 동사 주어가 도치가 됐어요. 그래서 nor does 트럼프 도치가 됐죠. 자, 트럼프는 원하지 않습니다. involve 그러니까 관여하기를 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in the kind of national building project 그러니까 국가 주도가 해서 뭔가를 빌딩 만드는 그런 종류에 이제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트라우마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프로젝트는 complete transfer of power 권력의 완벽한 트랜스퍼 이양이 되겠죠. 이런 것은 demand 요구한다. 그리고 또 American public 그리고 미국의 국민들이 be likely wary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뭘 의식하고 있냐면 after 2 decades of chaotic intervention in the Middle East 그렇죠. 중동에서 이미 미국은 트라우마가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라크전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그런 chaotic 그런 혼란스러운 간섭에 대해서 wary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되겠죠. 권력을 완벽하게 이렇게 이양을 해가지고 미국의 어떤 국가 프로젝트로 빌딩 이렇게 뭔가를 국가 주도형으로 만든다는 거 이걸 원치 않고 그냥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미국의 입장은. 자, all of this suggests that 이런 모든 것들은 suggest that 뭘 암시하냐면 though 비록 the situation 그 상황이 지금 fluid 용액이다. 즉 fluid 흐른다. 즉 유동적이라는 것이지만 트럼프와 로드리게스 이 부통령인 지금 help 베네수엘라가 avoid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뭘? surge of dangerous chaos. 그러니까 위험한 이런 혼란의 surge 급격하게 surge 증가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지금 피하려고 둘이 이제 군부와 타협을 했다. 이렇게 지금 타임즈에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there are also 그리고 이제 뇌관이 뭐였냐면 according to the US UN 그래서 이제 UN에 따르면 거의 8밀리언 people이니까 800만의 사람들이 who fled 도망갔다는 거죠. 베네수엘라 in recent year 최근에 in search of 뭘 찾기 위해서 그렇죠. better life 더 좋은 삶을 찾기 위해서 베네수엘라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주변 국가로. 실제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22년 자료를 보니까요. 미국에 한 54만 명 도미니카 공화국에 11만 명, 콜롬비아에 2,400만, 240만, 그다음에 파나마가 한 14만. 그러니까 가장 많은 국가는 이제 베네수엘라 옆에 있는 콜롬비아가 가장 많이 갔고요. 또 페루도 많이 갔고요. 에콰도르는 한 50만 정도, 브라질에 36만, 아르헨티나 17만 정도, 칠레에 44만, 스페인에도 한 43만 명. 그러니까 같은 언어잖아요. 그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말이 통하니까 아마 그쪽으로 많이 갔다. 근데 미국에 54만, 스페인에는 43만 이 정도가 가고 가장 많은 것은 이제 옆에 콜롬비아가 많이 가다 보니까 콜롬비아가 굉장히 머리가 아픈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떠났던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 극심한 경제 붕괴라고 그랬죠.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뭐 화폐 가치가 폭락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두부 하나 사려고 뭐 술에다가 돈을 가지고 갔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기본 서비스 붕괴. 미국이 의료라든가 식량, 의약품, 전기, 물 공급 이런 것들을 제재하다 보니까 이런 부족이 있었고 정치적인 탄압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자유를 제한하면 국민들은 떠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폭력 범죄가 증가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플레이어 역할을 한다라고 타임즈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자, many of them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미 face 뭘 직면하고 있냐면 pressure 압박. 어떤 압박? To return home 집으로 돌아오라는 압박.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베네수엘라가 안정화가 되니까 주변 국가들에서는 이런 난민들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압박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Particularly 특별히 from the Latin America와 카리브해의 컨트리들 그러니까 카리브해 영역들이 지금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든가 뭐 파나마 이런 지역들에서도 이런 압박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이 이미 하우스라는 동사로 뭔가를 수용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명사일 때는 집, 동사일 때는 수용하다. 뭘 수용합니까? The vast majority 그러니까 방대한 대다수를 수용하고 있는 이런 카리브해 영역과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특별히 니들 돌아가 이런 압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more than 1 million, 그래서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have moved to the US,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갔고요. 이것은 most of them, 그 대부분이 temporary, 임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지위다. 그러니까 난민은 난민인데 temporary, 임시적으로 보호받는 지위를 갖고 있는 지금 미국에 한 100만 있다고 그래요. 지금 2022년 자료니까 2026년 자료에 의하면, 타임즈에 의하면 지금 100만 명 정도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아시죠? 이런 사람들을 지금 베네수엘라로 보내고 하고 있고, 난민들을 지금 자꾸 보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in the coming months, 그래서 몇 달 안에 all of these people,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플레이어, 그렇죠. 중심 플레이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선수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떤 판을 움직이는 사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판을 움직이는 플레이어가 될 거라는 거죠. 즉 정치적으로. 그래서 politics, 정치적으로. 그래서 그들의 adopted countries and the future of Venezuela. 그러니까 그들의 채택이 되어 있는 수용이 된 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가 파나마, 에콰도르, 콜롬비아 이미 adopted가 된 국가의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미래, 즉 향방의 앞으로 이제 민주적인 선거를 하게 될 경우 이들이 키플레이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이죠. 왜? 정권에 반대되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렇게 지금 마두로 대통령을 이제 납치한 후에 지금 그 이후에 베네수엘라의 판과 어떻게 납치가 되는가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군부와 어떤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인사이드 잡이라고 표현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된 것이다 라는 분석 기사 한번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또 기사였고, 또 네덜란드, 덴마크의 그런 그린란드를 보는 미국의 시선도 처음 알게 됐죠.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거기가 영도인데 거기는 왼쪽에 있는 그 모든 웨스턴 헤미스피어를 미국의 어떤 주관권, 우리의 어떤 영토 또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러시아를 제재하는, 러시아가 어떤 미사일을 쏘면은 미국의 그린란드를 지나가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그린란드에 이미 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을 주장하는 그런 속내까지 또 전체적인 미국의 시각을 한번 이 기사를 통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